안녕하세요. 김윤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언어 포장의 기술이란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반지를 선물 받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반지를 포장이 뭐가 중요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하지라고 얘기하면서 신문지에 반지를 돌돌 말아준다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물을 하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물인 만큼 더 예쁘게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상대에게 선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본질은 같지만 포장이 다른 두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에 조금 더 감동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전자처럼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선물을 받는다면 감동은커녕 선물을 집어 던질 수도 있겠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을 상대에게 전달을 할 때도 어떻게 포장을 해서 상대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감동의 깊이도 다르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여러분 가능하면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순화하고 포장해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흔히 농약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이 언어를 잘 포장해서 좀 더 긍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농약을 농작물 보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갔을 때 치과 의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어디가 고통스러우세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죠.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고통스러우세요? 라고 물으시면 왠지 조금 아팠던 것 같은데 그 고통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고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되게 초점이 맞춰져서 들리기 때문이죠. 악플 달지 마세요 라는 표현도 긍정적으로 순화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기왕이면 선풀 달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설계사분들은 가입 후 90일 동안은 보험의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90일 이후에 가입하고 나서 9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시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눈물, 우울, 짜증, 불행, 무관심, 쓰레기. 아마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실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게 마련이실 텐데요. 그래서 언어 포장 기술에서도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긍정적인 말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학에서는요, 프레이밍 효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이밍 효과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같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더라도 소비자 행동학에서는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상대방에게 전달하더라도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틀에 넣어서 전달을 하냐에 따라서 상대는 굉장히 이것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틀에 넣어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할 건지 긍정적인 틀에 넣어서 내 이야기를 전달할지는 우리가 잘 한번 고민해보고 선택해야 될 부분이겠죠. 제가 컨설턴트로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클라이언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클라이언트에게 이 프로젝트의 실패 가능성은 10%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우리는 어떤 말에 더 확신이 들고 편안함을 느낄까요? 전자입니다. 전자처럼 성공 가능성이 90%라고 얘기해 주는 것에 우리는 좀 더 그 사람에게 확신이 들고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는 굉장히 아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자처럼 얘기를 한다면 성공 가능성에 집중하지 않고 실패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상대의 말을 듣게 되겠죠. 여러분 발표를 하실 때도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거지만 세세한 부분들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발표를 할 때 아마 준비의 부족일 수도 있고 뭔가 자신감이 좀 결여됐을 때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뭐뭐 이것은 뭐뭐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자신감 있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다는 뭐뭐입니다. 무엇이 확실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뭐뭐인 것 같습니다 보다는 뭐뭐입니다. 무엇이라는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도 강의를 할 때 종종 전자와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할 때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뭐뭐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굉장히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청중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왜 또 얘기하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확신이 들겠죠. 다 아시다시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럼 또 상대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다 아는데 뭘 또 얘기해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다 아시다시피 보다는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을 한 번 더 상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표현하실 때는 한 번 더 내 발표에서 부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지 오늘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